위상수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토폴로지, 영어로는 토폴로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토폴로지라는 말의 뜻은 풍수지리할 때 풍수, 그거를 말해요. 지형을 얘기를 하는 거고, 위상이라는 우리 말은 위치와 모양을 얘기를 하는 건데, 위치와 모양에 대한 학문을 위상수학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대학의 위상수학 교과목은 모든 토폴로지를 얘기를 할 때 가장 베이시스가 되는 포인트 셋 토폴로지라고 불리는 내용을 커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컵과 도넛이 모양이 같냐 안 같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알제브라 토폴로지라고 해가지고 대학로권 레벨이 되고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집합 레벨에서 토폴로지를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련의 랭귀지를 드립다 훈련하게 되는 과정이 포인트 셋 토폴로지입니다. 그게 이제 주로 대학교 3학년 과정에서 이야기가 되는데 실수의 정의를 더 컴플리트 오더 필드라고 정의를 했고 그 정의를 이용을 해서 미적분학 레벨에서 실수의 정의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이 불가능했었던 실수의 몇 가지 성질들 IBT랑 EBT 이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해석학 레벨에서는 그 IBT랑 EBT를 실수의 정의를 이용을 해가지고 증명을 하지만 그 증명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좀 부자연스럽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부자연스럽게 다가올까를 열심히 고민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IBT랑 EBT는 컴팩트 셋의 컨티뉴어스 이미지가 컴팩트하고 커넥티드 셋의 컨티뉴어스 이미지는 커넥티드한데 리얼 레인에서는 실수의 컴플레이트니스 때문에 클로즈드 인터벌이 컴팩트해지고 모든 인터벌은 커넥티드이기 때문에 성립을 하는 시스템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커넥티드니스랑 컴팩트니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커넥티드니스니 컴팩트니스니라는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좀 이런 개념들을 자연스럽게 다루기 위해서는 어떤 그 리얼 라인에 어떤 서브셋이 오픈이냐 클로즈드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편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합에 부분 집합이 있을 때 이 부분 집합이 전체 집합에서 오픈이냐 클로즈드냐라는 것을 일관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랭귀지 내지는 개념 체계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좀 얘기하는 게 편해지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일단 이그젠플을 보면은 실수 라인 내지는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매트릭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매트릭을 가지고 점 주위에 그 점이랑 같은 레디어스를 갖는 그 이 레디어스 이내의 점들의 셋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서클 그 페리미터에서는 이 바운더리를 포함을 할 수도 있고 포함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포함 안 하는 상황을 오픈이라고 부르고 포함하는 상황을 클로즈드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바운더리를 포함을 하는 그런 서브셋들에 대해서는 그런 서브셋들의 파이널티 인터섹션도 바운더리를 포함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를 포함하는 애들의 아비트러리 인터섹션을 잡았을 때 얘도 그걸 포함을 하게 돼요. 그 바운더리를 포함하게 되고 페널티 유니언을 잡아도 바운더리를 포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오픈 세트를 잡았을 때 오픈 세트의 유니언을 잡으면 아비트러리 유니언을 잡으면 걔네들도 오픈이 되고 근데 오픈 세트의 파이널티 인터섹션을 잡으면 걔네들은 오픈 안 되게 되거든요. 아까 걔는 오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매트릭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매트릭이 주어져 있을 때 바운더리를 포함을 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오픈이나 클로즈드를 얘기를 했었는데 매트릭이 주어지지 않은 일반적인 지네릭한 상황에 대해서도 오픈과 클로즈드를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합이 주어져 있고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의 어떤 컬렉션, 부분 집합의 컬렉션이 주어져 있는데 이 컬렉션에 속하는 부분 집합들에 대해서는 아비트러리 유니언을 잡아도 다시 이 부분 집합의 이 컬렉션에 포함이 되고 파이널티 인터섹션을 잡아도 다시 이 컬렉션에 포함이 된다. 이런 상황이 성립을 하면은 이 컬렉션에 들어가는 부분 집합들 얘네들을 오픈셋이라고 부르자라고 정의를 하고 오픈셋의 컴플리먼트가 되는 집합을 클로즈셋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픈셋의 아비트러리 유니언은 오픈이 되고 오픈셋의 파이널 인터섹션은 오픈이 되고 클로즈셋의 파이널티 유니언은 클로즈드가 되고 클로즈셋의 파이널티 그러니까 아비트러리 인터섹션은 클로즈드가 돼요.
그리고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은 오픈으로 정의를 하고요. 뭐 이런 상황이 그리고 이랬을 때 이 오픈 셋들의 컬렉션, 그 컬렉션을 토폴로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토폴로지가 주어진 집합을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그럼 매트릭에 의해서 오픈과 클로즈를 정의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토폴로지가 된다는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매트릭이 주어지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토폴로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주어져 있으면은 토폴로지라고 부르고 어떤 서브셋이 오픈도 아니고 클로즈드도 아닐 수가 있고 오픈인데 클로즈드는 아닐 수도 있고 클로즈드인데 오픈은 아닐 수도 있고 오픈이고 클로즈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폴로지는 문이 아니다. 오픈이거나 클로즈드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다 라는 그런 좀 개그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오픈과 클로즈드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커넥티드니스랑 컴패티니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컨티뉴어스 맵이라는 것을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사이의 매핑에 대해서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항상 오픈이 되면 그러면은 이런 매핑을 컨티뉴어스 맵이라고 정의를 한다 라고 정의를 해요. 그리고 이 정의가 리얼 넘버 사이의 매핑에 대해서 입실론 델타 아규먼트를 이용을 해서 모든 점에서의 극한값이 그 점에서의 함수값과 같아지는 그런 상황을 컨티뉴어스 맵이라고 부른다 라고 한다면 라고 했었던 그 정의랑 그 컨시스턴트 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리얼 넘버에다가 매트릭 토폴로지, 스탠더드 토폴로지를 줬을 때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컨티뉴어스라는 개념을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트릭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입실론 델타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토폴로지만 있을 때 모든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이 된다라는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그런 아규먼트를 가지고 컨티뉴어스를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컨티뉴어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컴플렉스 셋의 컨티뉴어스 이미지는 컴퓨터가 되고 커넥티드 셋의 컴플렉스 이미지는 커넥티드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리얼 라인에 대해서는 클로즈드 인터벌이 컴팩트가 된다는 것을 컴플리트니스로부터 증명할 수가 있게 되고 인터벌이 커넥티드가 된다는 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얼 라인이랑 유클리드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컴팩트니스라는 토폴로지컬 데피니션이 그 클로즈드 앤 바디드라는 정의랑 이퀴밸런트 해진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퍼티를 하이네 브로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리얼 라인이나 유클리드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그 컴플리트니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이네 브로의 프로퍼티를 증명을 해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이네 브로 프로퍼티가 언제 성립을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복잡한 이퀴밸런트 컨디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유클리드 스페이스일 때는 성립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학 레벨에서는 컴패트니스라는 것을 클로즈드 앤 바디디스랑 라고 정의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제한된 정의고 그 토폴로지라는 것을 도입을 하고 나면은 실수에 대해서는 컴플리트니스로부터 증명이 되는 어떤 드라이브드 앤 프로퍼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요. 하고 나면은 이제 유클리드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매트릭으로부터 주어지는 스탠더드 토폴로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매트릭이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매트릭 토폴로지가 굉장히 스탠더드한 토폴로지인데 우리가 이상한 토폴로지들을 많이 잡아줄 수가 있어요. 로어 리밋 토폴로지라든가 아니면 뭐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라든가 등등등 이상한 토폴로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트릭 토폴로지에서는 성립을 했었던 나이스한 프로퍼티가 이상한 토폴로지를 잡았을 때는 성립을 안 하는 그런 이그젬플들이 많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패스로지컬 이그젬플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패스로지컬 이그젬플들을 리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은 언제 토폴로지가 매트릭 토폴로지가 되냐는 거죠. 이런 이제 의문이 들고 그걸 캐릭터라이즈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포인트 셋 토폴로지에서 다루는 내용의 장대한 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오리솔 레마라던가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더라? 웨이어 카테고리 시오렘이라고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센 시오렘인데 왜 쓰는지는 모르는
나중에 이제 함수 해석학을 가야 왜 쓰는지 알게 되는 그런 CRM들을 몇 가지를 증명을 하고, 그 증명을 하기에 앞서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냥 토폴로지만 주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 토폴로지에 대해서 몇 가지 조건을 주게 되는데, 수학 전반적으로 걸쳐가지고 스탠더드하게 등장을 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T1 조건, T2 조건, T3 조건, T4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해서, T4가 성립하면 노멀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T2를 뭐 하우스 오브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T3를 컴플리트리 노멀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T1이 뭐고 T2가 뭐고 T3가 뭐고 T4가 뭐고, 하나는 성립을 하는데 다른 하나는 성립을 안 하는, 그러니까 T3인데 T4는 아닌 그런 유젠프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커버를 하고, T4, 3가 성립을 할 때 우리가 뭘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T4를 얘기를 할 때 뭘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주장창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포인트 셋 토폴로지인데,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서 베이어 카테고리 시어렘의 증명을 보고 나면은 우리가 해석학에서 컴플리트니스를 가지고서 열심히 노가다로 증명을 했었던 몇 가지 성질들이 베이어 카테고리 시어렘을 이용하면은 깔끔해져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실수는 언카운터블하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할 때 우리는 뭐 그 칸스어의 다이아고널 아규먼트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베이어 카테고리 시어렘을 이용을 하면은 그냥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이야기가 돼요. 좀 이런 얘기들을 오버킬이라고 하는데, 훨씬 더 어드밴스드 된 그 팩트를 가져와가지고 좀 더 로우 레벨의 엘리멘트한 팩트를 증명하려고 할 때 이걸 소위 말하는 오버킬이라고 부르는데, 베이어 카테고리 시어렘을 알면은 이제 리얼 라인의 그러니까 매트릭 스탠다드 토폴로지가 주어진 리얼 스페이스에 대해서 증명하기 까다로웠던 팩트들을 굉장히 깔끔하게 증명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게 이제 포인트 셋 토폴로지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알고 나면은 해석하는 레벨에서 컴플리트니스만 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스트럭을 했었던 몇 가지들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제 해석학을 공부를 할 때 위상수학 공부한 다음에 이걸 다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불가능한데, 이 얘기를 들어는 놓고서는 해석을 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네, 여기까지입니다.